정수 부분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당신들은 뭘 고민을 하시면 돼요? 요 녀석이 어느 정수와 어느 정수 사이에 있는지를 고민을 하면 되지 않아요? 자, 루트 7보다 작은 똑같은 루트 구조를 가지지만 정수값이 나오도록 하는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얼마다? 2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 소수 부분은 얼마야, 정우가? 그렇지. 자기 자신에서 정수분을 빼는 게 답입니다. 자, 할게요.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뭐 하래요?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구하래요. 그럼 뭐야? 너희들은 루트 n제곱 플러스 3n이라는 녀석의 범위를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 거를 찾아주세요. 근데 그 정수라는 거는 루트 속에 있는데 정수가 되는 것. 즉, 루트 속에 뭐가 들어가는 것? 완전 제곱식이 들어간 걸 찾아주면 됩니다. 맞나요? n 플러스 2의 제곱이랑 n 플러스 1의 제곱 사이에 있지 않을까? 얘가 뭐잖아?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잖아. 얘는 n제곱 플러스 3n이잖아. n이 1이라면은 똑같겠지만 1이 아닌 그 외 나머지 자연수에 대해서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그것만 당신들 고민하시면 돼요. 자, 누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죠? 이 범위 안에 있니? 그럼 다시 한번. 얘는 n 플러스 1이야. 얘는 n 플러스 2야. 갑니다. 소수 부분 an 뭐예요? 루트 n제곱 플러스 3n에서 누구를?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n 플러스 1을 빼면은 이게 바로 소수 부분이죠? 그럼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리미트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때려 넣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분모가 무슨 꼴을 띄고 있어요? 루트 빼기 루트 꼴을 띄고 있는 상태에서 리미트를 구하래. 뭐 하면 되겠어? 유리화 진행하면 되겠니? 배고파. 됐니? 유리화 합시다. 분모의 유리화. 분모를 유리화하는 이유는 분모가 무리수라서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서 유리화하는 거다. 그쵸? 갑니다. 얘 뭐예요? n제곱 플러스 3n에서 마이너스 얘의 제곱 바로 마이너스 전개할게요. 분자는요. 에다가 유리화할 때 곱해졌던 녀석을 함께 곱합니다. 자, 분모 몇 차식이에요? n제곱 사라지고 나면은 n에 대한 1차식. 분자도 몇 차식? 1차식으로 바라보이나? 그러면 개수비로 답을 써주면 되겠다. 그치? 분모의 개수 1, 분자의 개수는요. 10에다가 곱해져 있는 게 뭐예요? n 더하기 n, 1 더하기 1. 답은 얼마? 20. 답은 몇 번? 4번. 됐나요? 됐어요? 이거 질문 누구였어? 정씨 됐죠? 7, 4번 간다. 밑에 2번도 있었네. 이건 안 해도 되겠죠?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얘는 2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지. 2n 플러스 2의 제곱보다는 작지. 정수분 얼마? 2n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7, 4번. 2번만 하면 돼? 알았어요. 1번은 뭐야? 요 녀석으로 세 녀석 다 나눠서 리미트 찾으면 되지. 이걸 왜 못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뭐예요? an 남아있고 분모에 n제곱 있고. 그러면 일단 an만 남기고 싶어. 세 녀석을 어떻게 해야 로그가 사라져요? 3의 지수로 사용하면은 an만 남지 않아? 그럼 끝났죠? 첫 번째 뭐예요? 3의 1 플러스 2 로그 3의 n. 얘는요 an. 얘는요 3의 1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S3의 n 플러스 1. 됐니? 그러고 나서 n제곱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뭐 좀 이상한데 근데? 되네.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리미트 어떻게 구하는데요?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개수비. 어떻게 개수비를 가요?
지금 하나는 다항식이고 하나는 로그식이잖아. 어떻게 맞춰? 그렇죠.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쳐져요? 저 1이 1로 보이지 않죠? 뭐로 보여요? 로그 3의 3. 얘는 로그 3의 n제곱. 로그 더하기 로그네. 하나를 로그로 합치면서 뭐야? 밑을 여기로 가지면서 진수끼리 곱하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예요? 3n제곱이잖아. 분자만 계산했어. 자, 요거 분자, 이거 계산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자, 분자만 봅니다. 분자만. 뭐예요? 3의 지수에 있는 1은 로그 3의 3으로 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얘는 로그 3의 n제곱으로 간 거야. 됐죠?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뭐가 됐다? 진수끼리 곱한 걸로 하나의 로그로 합쳐지고 요 3과 지수의 로그 3은 사실 상쇄되듯이 한다. 원래는 상쇄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자리를 바꾸는 거지만 결국 뭐가 됐다? 왜 3승이야? 3은 제곱만 남는다. 맞니? 거기에서 분모에 뭐가 있었어? 요 녀석만 바꿔 본 거예요. 리미트 얼마예요? 3. 그럼 얘도 당연히 3이겠거니. 그래서 답은 3. 끝. 알았죠? 다음 81번 가보자.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하라고 해서 두 군데 전부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리미트를. 아, 왜 자꾸 새끼 문제가 하나씩 다 있어? 아, 81번도 1번 둘 다 질문이냐? 밑에 것도 약수의 총합이야? 아, 오케이. 지워도 되죠? 자, 갑니다. 얘들아, 약수의 총합 우리 배웠는데 언제 배웠게? 아닌데요? 약수의 개수 언제 배웠게? 그거보다 조금 뒤에 고등학교 때 배운 거. 1학년. 확통 아니고요.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하 마지막에 있는 경우의 수에서 배워요. 오케이? 거기서 했던 겁니다. 자, 갑니다. A라는 수에 대해서 약수의 개수를 찾고 싶어. 그럼 우리 A를 뭐 했어? 소인수분 했죠. 그래서 예를 들게요. 2의 3승, 5의 2승이다.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둘이 곱한 거 12개라고 풉니다. 기억나요? 오케이? 이거는 중딩 때 그리고 고1 때 같이 나오던 거예요. 그러면은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게? 외우세요. 고1 때 했던 겁니다. 약수의 총합 구하는 방법은요. 2가 몇 승이니까? 3승이니까 어디서부터? 고1 때는 1부터 시작해서 2를 곱해 나가면서 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의 합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5도 마찬가지로 1부터 시작해서 5를 곱해 나가면서 제가 되는 것까지 더하라고 해요. 그 두 개를 곱한 게 답이라고 배웁니다. 고1 거예요, 고1 거. 수학 하에서 나왔었어요. 이제는 고1 아니고 고2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2의 0승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되죠. 5의 0승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되죠. 결국 같은 말입니다. 끝! 그럼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돼? 6의 n승의 약수의 총합, 6의 n승이 뭔데? 2의 n승 곱하기 3의 n승이라서 t는 뭐가 된다? 2의 0승부터 시작해서 2의 n승까지의 합이다. 거기다가 3의 0승부터 시작해서 3의 n승까지의 합이다. 두 녀석을 곱한 게 tn이다 하면 끝나요. 됐음? 앞에 거 뭐예요? 등비수열 합이죠. 공비-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2의 항의 개수 몇 개? n 플러스 1개. 뒤에 있는 녀석은 뭐예요? 공비-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승 마이너스 1이죠. 계산하면 끝나요. 뭐예요? 2분의 1 따로 묶어놓고 남은 거 전개. 뭐 나와요? 6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이 나와요. 이게 tn입니다. 그 녀석을 6의 n승으로 나눈 게 아니네. 거꾸로. 6의 n승의 분모로 넣고 나서 리미트를 구하세요. 뭐예요? 2분의 6, 분의 1. 답은 3분의 1. 알았죠? tn 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얘네들은 밑이 작아서 무시. 얘는 밑이 작아서 무시. 승시 알겠어? 아, 자꾸 승훈이라고 부르는구나, 내가. 승훈이 알겠어? 약수의 총합 구하기 이거 언제 했던 거라고요? 고1 때 한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다시 한번 기억해두세요. 등비 수열에 합했던 수원에서 한 번 더 했었어. 수원에서. 알았죠? 넘어갈게요. 그럼 밑에 거 할 수 있겠죠? 88 가볼까? 자, BN의 리미트를 찾아달래요. 근데 주어진 게 뭐예요, 얘들아? 방정식이니 부등식이니? 부등식이죠? 자,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 극한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1번은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자, 그럼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보자. 부등식이 주어지고 1번을 구할 수 없는데 리미트 극한값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풀라 그랬어? 반드시 샌드위치 정리. 즉 샌드위치 정리를 쓰고 싶으면 부등식 사이에 가운데 껴놔야지. 누구를? bn만. 그러면 두 개의 범위를 보면서 an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음 없음? 있음. 어떻게? 샥. 부등식에서도 덧셈 뺄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빼요. an 사라지고 뭐 남아요? 2bn. 근데 뺄 때 규칙 기억나? 이렇게 썼던 거. 중딩 때 배우는 건데. 여기 구할 때는 기억나? 자, 만약에 그게 기억이 안 나도 좋아요. 덧셈 뺄셈은 쉽지만 곱셈 할 때는 어차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둘이 뺄 거야. 빼서 만들 수 있는 최대값은 큰 데서 작은 데 빼는 건 당연한 거죠. 갑니다. 빼요. 뭐 나와요? 에이씨 10 마이너스 뭐? 뺀데 플러스 n분의 2. 여기는요. 작은 데서 큰 데를 빼야지. 이거 빼기 이겁니다. 얼마예요? 10 마이너스 n분의 2. 됐음?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요? 2로 나눌까요? 2로 나눌게요. 별로 쉽죠? 리미트 붙이면 얘 얼마? 얘 얼마? 끝. 답은 5. 3번. 어때요? 정말 쉽죠? 됐나요? 자, 됐나요? 네. 성시 알겠음? 아이씨, 숙제를 안 했는데 안 와. 자, 50번 갑니다. 아, 뭐래? 90번 갑니다. 두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와 이상한 리미트를 구해달래요. 자, 지울게요. 그러면 AN과 BN이 어떤지를 찾아봐야지. 그치? 자, 간다. AN의 리미트 무한대로 가겠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얘도 리미트 무한대, 얘도 무한대. 그럼 AN도 무한대. BN은 어때? 얘가 무한대로 가겠지. 얘도 무한대로 가겠지. BN도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로 가는 녀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AN이 훨씬 빨리 증가할 걸 알아요. 그래서 AN의 개수비긴데 답은 2 하면 어디겠어? 답은 2 해도 돼. 근데 2가 맞아 틀려? 틀렸을걸?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A는 일단 4의 n승보다도 빨리 증가하는 녀석이야. B에는요. 계산 좀 할까? 뭐예요? 등비쇄랍이죠. 2의 첫째 항 2. 동비의 항의 개수 몇 개? 1승부터 n승까지니까 n개.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됩니다. 맞죠? B에는 2의 n 플러스 1승보다는 적게 증가해. 그래서 뭐다? Bn이 훨씬 늦게 증가할 거예요. 그럼 극한을 지배하는 녀석은 밑이 4인 녀석. 근데 얘들아, 얘도 밑이 2 아니냐? 정확하게는 2의 n 플러스 1승과 관련됐겠지. 거기다 2의 n승을 곱했어. 뭐 돼요? 4의
n승 곱하기 2. 그래서 개수비가 답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수를 이용해서 좀 더 명확하게 찾아가 보고 싶어.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 좀 더 정확하게 찾아가고 싶어. 그게 가능할까? 나도 방금 그렇게 풀 것 같기는 해.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만나면. 얘는 그냥 밑이 2인 놈이니까 무시하면 돼요. 얘는 밑이 4인 놈, 밑이 4인 놈, 얘는 밑이 2인 놈에다가 2인 놈을 곱해서 4인 놈 만들었거든. 그래서 얘네들도 최고창에 관여한다. 를 눈치채기만 하면은 사실 방금 풀이가 제일 빠르기는 해. 그런데 좀 정확하게 찾아가는 방법 없을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 그걸 조금 나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간다. 분모 분자를 밑이 큰 거는 명확하니까 큰 걸로 나누잖아, 보통. 4n승을 나눠볼게요. 자, 그럼 저 리미트 어떻게 돼요? 리미트 2 곱하기 4n 승분의 an. 맞지? 얘는 2n 승분의 bn. 분자는 4 곱하기 4n 승분의 an. 얘는 4n 승분의 bn.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요 녀석은 분모 분자래. 세 변을 뭐예요? 4n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 4n승 분의 an. 그 다음에 얘는 뭐야? 4n승 분의 4n승 플러스 1. 리미트 1로, 리미트 1로, 얘도 1로. 그 다음에 얘는요, 두 개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해요? 4n승으로 요거다, 요거. 아, 이걸 쓰면 되겠구나. 아까 계산 다 해놨네. 얘를 두 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하나는 4n승으로, 하나는 2n승으로. 맞죠? 2n승으로 나누면 뭐야? 얘의 리미트 보니까 2로 가죠. 셋 다 2로 가겠죠? 그럼 얘도 2로 갑니다. 두 번째. 4n승으로 나누면 뭐예요?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죠? 맞죠? 얘도 0으로 가겠죠? 끝. 답은 2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4 곱하기 1 더하기 0. 끝. 답은 1. 됐지? 4n승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땡큐. 됐음? 91번 가보자. 됐나요? 저 녀석의 리미트가 9가 된다는 걸 만족할 때 이거 지운다. 그때 이 녀석이 수렴하도록 하는, 자, 수렴하도록 하래. 수렴하기 위해서는 a의 제곱과 b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면 돼요? 여보세요? 수렴하기 위한 조건. 분모의 밑 a의 제곱과 분자의 밑 b 플러스 1이 뭐 하면 돼요? 같아져도 되고, 뭐가 더 커도 되고, 분모에 있는 녀석이 더 커져서 뭐 해도 되고, 0으로 수렴해도 되고. 맞죠? 두 가지에 대한 내용 아닐까? 됐지? 그리고 만약에 요때의 상황에서 이 녀석의 리미트 구하기. 이때의 상황에서 이 녀석의 리미트 구하기로 들어가면 되겠네. 됐냐? 자, 그럼 결국 누가 크다는 얘기야? a의 제곱이란 b 플러스 1을 갖고, 또는 a의 제곱이 b 플러스 1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면 누가 a가 커, b가 커? 누가 크다는 얘기야? 종혁아. 이걸 왜 이렇게 졸려하냐? 일로 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a가 커요? b가 커요? a가 훨씬 크다는 얘기죠? 맞니? 확실하니? a가 2가 되고 b가 2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립하지 않니? 맞지? a가 3이 되고 3은 너무 크나? b가 6이 된다고 해도 b가 4가 된다고 해도
성립하지 않니? B가 클 수도 있죠. A가 클 수도 있겠고.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눠주면 되겠네? 여기서부터 나누고 시작해야겠네. A가 커. 두 번째, A, B가 똑같아. 세 번째, B가 커. 이 녀석의 리미트를 찾아봐. A가 크다면 극한을 지배하는 녀석들의 개수비 뭐예요? A의 마이너스 1승분의 A의 1승. 즉 뭐다? A의 제곱이다. 맞죠? 둘이 똑같다면 개수비. 아, 얘들아, sorry. 얘는 어차피 극한은 무조건 얘가 지배하네. 얘 B의, 그치?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A의 대소와 무관하게 무조건 뭐예요? A의 제곱이 9란 얘기다. 그치? 됐음? 다시 갈까? 성훈아. 자, 얘는 n승의 지수 밑에 뭐 있어? b의 마이너스 1승이 있죠? b분의 1입니다. 자연수도, b는 자연수예요. b분의 1은 1보다 작은 수니까 0으로 수렴하겠지. 극한을 지배하는 녀석은 누구다? 요 녀석의 개수와 요 녀석의 개수. 얼마? 플러스 1이니까 앞에 a로.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a분의 1로. 그래서 극한은 뭐다? a 제곱이 된다. 그게 9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a는 무조건 뭐네요? 3이네요. 3. 됐음? 됐음? 끝. 그걸 가지고 풀면 되겠네. 얘는 뭐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분모의 밑이 뭐다? 9다. 9. 그럼 분자의 밑은 뭐가 돼야 된다? 9가 되거나 9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래서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B가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 얘는 2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B의 범위는 뭐예요? 2, 3, 4, 5, 6, 7, 8까지의 합. 됐음? 끝. 35 아니냐? 35? 다음 94번 가도 되겠음? 됐죠? 자, 이거 1, 2번 둘 다 질문이야? 아니면 하나만 해도 돼? 1번 하나만? 알았어요. 땡큐. 자연수 n에 대하여 2n,0을 지나고 자 가자. 원이 있어요. 어떤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n짜리 원이 있어요. 짠, 짠. 2n,0은 요 반지름만큼 더 가서 여기 있겠다. 그치? 얘가 2n,0에 접하는 쓱, 여기도 쓱, 두 개의 원을 그릴 수 있겠네요. 그때 이 직선의 y절편을 an이라고 하는데 y절편은 양수로 갈 거니까 밑에 있는 이 직선을 볼 필요 없네요. 맞죠? 요 녀석의 y절편, 얘가 바로 뭐예요? an입니다. an의 리미트를 구하세요. 뭐야? an 찾아주세요 아니냐? 그럼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뭐네? 2n,0을 지나는 직선이 원과 접한다. 끝. 뭐 해주면 돼? D, R.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y는 기울기 몰라? 2n,0을 지나니까 이렇게 잡는다. 직선이 뭐예요? mx-y-2mn. 됐지? 는요. 여기서부터 원의 어디까지? 중심까지의 거리 d를 찾아요. 뭐 나와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뭐 한 거야?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웠고 0,0을 뿅뿅 넣어주면 뭐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2mn. 한 번 더 정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그냥 2mn. m은요 기울기 함수입니다. n은요 아까 했죠? 어디 갔어? 자연수 n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2mn 자체가 양수가 되겠죠? 절대값 풀어도 되겠니? 다시 한번 왜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m이 음수라서. 알았음? 그게 뭐랑 같아진다? 반지름. 됐지? 그럼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약분할게요. nn. 그러면 마이너스 2m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양면 제곱할까요? 4m제곱은 m제곱 플러스 1.
좌변으로 넘길까요? 3m제곱은 1, m제곱은 3분의 1. m은요? 세 번째 얘기합니다. 음수라 그랬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m 나왔으니까 n 구하는 건 시간 문제지 뭐. 되었니? 됐죠? 아야. 됐죠? 그러면은 m 찾았고 n 찾아서 직선의 방식을 완성해서 y절편 찾으려면 x에 0 넣어주면 답. an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2mn. m 찾았으니까 이제 n만 나오면 되겠지. 근데 n 나와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죠. n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거예요. n을 무한대로 n이 뭐로 나옵니다? 변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자. an이 뭐라고? y절편. x에 0을 넣어주게 되면 나오는 y좌표가 mn이죠. an이죠. 좋아! 그럼 x에 0을 넣었으니까 뭐다? 마이너스 2mn이었어.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집어넣자. 마이너스 2m n 뭐야? 계수 b 끝. 답은 얼마? 3분의 루트 4. 이게 왜 질문이에요? 뭐 하나 때문에 질문이겠어? 이것 때문에 질문일걸? 원의 접선의 성질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두 번째 이 질문도 있을걸?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 까먹어서. 그거 말고는 솔직히 없잖아요. 고1 것 때문에 질문일 거예요. 아마 고1 거. 고3 걸 푸는데 고1 거를 몰라서 질문이 나온다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거 질문인 사람 다시 손 들어봐봐. 다. 쟤는 혼자? 뭐? 어? 직선? 직선을 안 잡았다고? 그러니까 직선 말하는 거야? 어? 에레이. 됐나요? 네, 끝. 105번 가도 되겠음? 갑니다. 아우, 머리 아파. 슈르륵, 슉슉슉슉슉슉. 뭐야? 이거 105번이야?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6인 등차수열 AN이 있대요. 그놈에 대해서 SN은 우리가 알고 있던 SN이네.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모든 합. T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모든 합인 줄 알았더니 어때? 앞에 마이너스 1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무슨 급수? 몇 급수라고 부르는 너. 몇 급수가 뭔데요? 등차 곱하기 등비. 기억나? 기억나? 안 나? 어쨌든 그런 녀석입니다. 리미트 블라블라 찾아주세요. 뭐예요? n에 대해서 리미트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얘도 n에 대해서, 얘도 n에 대해서, 얘도 n에 대해서 다 표현한 거 아니니? 그치? 가자.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자,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6인 등차수를 우리 식 구할 수 있어 없어요? 구할 수 있죠? 공차가 6입니다. 뭐? 6n. 첫째 항이 1입니다. 마이너스 5. 그럼 너네 an 딱 보자마자 sn 바로 구하는 거 할 줄 아니? 3n 제곱에다가 첫째 항 1 넣어주면 1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n이 필요함. 할 줄 아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 손. 정음이 알아? an 보자마자 sn 바로 구하는 거. 몰라요? 갈게요. an이 있어요. 식이 어떻게 생겨요? a1, n-1에 d. 전개를 하지, 우리 보통 답 쓸 때. dn으로 출발합니다. 항상 붙죠. a-d 안 궁금해요. p로 갈 거예요. 두 번째, sn 공식 너가 알고 있는 공식 써봐. 뭐야?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그렇지. 첫째 항의 2배에다가 n-1의 d지. 우리 이렇게 보통 쓰니? ad 알면은 넣어서 전개를 할걸. 전개를 한다 쳐봐요. 얘 때문에 상수항 없는 2차식 나오겠죠. 개수는요? 2분의 d. 관심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S1과 A1이 같은 거 알기 때문에 그 녀석을 이용해서 구하러 갈 거야. 자, 예시로 간다. AN
만약에 1차항만 봤을 때 2n이다. S는 뭘 거다? n제곱이면 된다고. an 4n이다. Sn 2n제곱을 출발하면 돼. 수 있겠어? 요 개수의 절반, 요 개수의 절반, 요 놈의 개수의 절반. 근데 Sn은 1차항이 더 있다 그랬고 An은 상수항이 더 있다 그랬어. 그 녀석 맞추는 건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1 넣어주면 뭐 나와요? 그럼 여기 1 넣어주면 뭐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되죠. 더 이상 있으면 돼야 안 돼요. 1 이거 해야지. 1 넣어봐봐요. 뭐 나와요? 그럼 여기도 1 넣을 때 7 나오기 위한 개수 얼마예요? 그렇지. 그게 AN, SN 빨리 찾는 거다. 맞죠? 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수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문제 중에 이상한 페이크 문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물론 나온다고 해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왜? 얘 지우고 생각해요. AN 구해요. 개수 몇 배? 2배. 1 넣어주면 뭐 나와? 5. 그럼 여기에 뭐? 야, 근데 이 녀석은 뭐다? 이렇게 생겼을 때 나오는 일반항. 그럼 상성이 붙으면요. 기억나?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첫째 항은 1 넣어서 다시 구하기. 그렇게 가시면 돼요. 상성 없는 셈 치고 일반항 구하고 대신에 둘째 항부터. 첫째 항은 S1. 알았지?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등차 수열에서 쉽게 푸는 풀이로 보통 설명하거든요. 알았죠? 자, 어쨌든 AN을 방금 구했으니 SN 바로 갈 수 있겠니? 없겠니? 성훈이 알겠어? 따라 해볼 수 있겠어? 또는 방금 이걸 몰라도 돼요. 어차피 등차 등비니까 첫장 알고 공부해서 SN 써버리면 돼. 그럼 답 나온다. 알았죠? 자, 그러면 SN을 알고 AN을 아니까 분자에 있는 A, 2N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A의 2N은 뭐야? N자리에 2N. N자리에 2N 써주면 얼마? 12N-5. 됐음? 자, 분모 갑니다. S2N은 뭐예요? S의 2N. N 대신에 2N, N 대신에 2N, N 대신에 2N. 여기 N 대신에 2N 왜 이렇게 숨차냐? N 대신에 2N 들어가면 얼마야? 12N제곱 N 대신에 2N 들어가면 뭐야? 마이너스 4N.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비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이제 T2N만 찾으면 된다, 그치? 맞죠? 이야, T2N 어떻게? 우리 가 열심히 뛰어가는 급수 다 해야 돼. 너무 귀찮은 게 아니니. 따라서도 어차피 부호 바뀐 거 구한다고 돼요. 왜? TN을 가지 말고 알고 있는 SN을 이용하자. 어떻게 이용하면 돼? 이게 뭐예요? 짝수 번째 항들만 더할 겁니다. 그 뭐예요? 공차 뭐가 됐겠어요? 그렇지. 공차가 10이고 첫째 항이 7인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대신에 항 몇 개? 2분의 n개.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면 S, N 계속 졸려? 방금은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건가? 그래? 자, SEN의 정의는 뭐예요? 짝수 번째 항들만 더하는 건가요? 아니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 결국은 둘째, 넷째 항, 짝수 번째 항만 할 거야. 대신 항가 됐겠어. n겠죠. n개. 왜요? 끝. 그러면은 여기서 SEN 이거죠. 빼면은 TN 남겠네. 자, 여기 TEN 자리에 뭐 들어간다고? 요거 계산 좀 할까? 전개. 자, 여기에 뭐 들어간다고?
6n제곱 플러스 n에서 뭘 뺀다? 이걸 뺍니다. 슝슝. 잠깐만, 계속 안 맞는 것 같아. 큰일 났어. 뭐가 문제지? 아야. 뭐가 문제가 됐지? 네? 아, 쏘리.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를 빠뜨렸다. 두 개씩. 그치? 내가 이거 빠뜨렸다. 그래서 이거 약분돼서 사라지고 이 안 나눴어도 되네. 이거다, 그치? 그래서 여기 T2n 자리에 이게 지금 뭐다? T2n 플러스 SEN.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T2n은 여기서 뭘 뺀 거? SN, EN을 뺀 거. 됐죠? 그러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거 분모 2창, 분자 2창. 계수비로 답을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답은 6 되겠네. 6. 높네요, 꽤. 이거 터프냐? 됐음?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손. 설명해 보세요. 아니, 뭔 소리야? 질문해 보세요. 되었니?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하시고. 자, 108번. 가자. 1, 2번 둘 다 질문이니? 왜 이렇게 새끼 문제가 많아? 둘 다 질문이니? 1번은 괜찮고? 아, 네. 일단 둘 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에서의 fx 뭐래요? 2x라고 합니다. 맞죠? 간단하게만 그래프 나타내보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뿅,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어떻게 생겼다? 2x. 자, 근데 우리 수학 1에서 많이 봤죠? 얘가 같은 게 뭐예요? 수 1과 수 2에서 많이 나온다, 그치? 수 1에서는 저 녀석을 보고 주기가 2A로라고 읽으면 큰일 났다. 왜? 수 1은 주기를 삼각 이런 데서. 주기는 얼마예요? n분. 얘는 2마다 반복되는 걸 나타내는데 주기는 반복되는 단위의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2보다 작을 수 있다. 알았죠? n으로 나눈 값처럼. 그래서 주기는 n분의 2지만 수투부터는 사실 반복되는 규칙만 이용하기 때문에 2라고 읽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녀석을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려달라는 얘기겠지. 맞죠? 그래서 함수는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이 이렇게 그려지세요지 뭐. 됐죠? 뭐 등호, 부등호도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 이게 바로 yfx의 함수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n분의 1의 x라는 함수가 직선의 교점을 n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우투에서 많이 봤어요. 뭐? t분의 1x 또는 y는 t와 뭐 이러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t라 할 때 그거랑 같은 문제입니다. 정수여 자연수인 것만 똑같은 문제예요. n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너희들이 직접 나타내보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n이 1이다. 어떤 일이 발생해? 1분의 1x니까 어떻게 그려?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몇 개 점에서 만나요? 하나. n이 만약에 2다.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면 돼? 여기로 가면 되겠지. 교점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n이 1일 때 a1은 한 개였는데 n이 2가 되니까 a2는 3이 됐네. 규칙 찾았니 벌써? 하나 더 해볼까? n이 3이다. 그럼 뭐예요?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니까 어디? 여기로 가야겠네. 어이씨. 교점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됐음? 규칙 찾았어요? 너무나도 쉬워졌죠? 뭐 a는 2n-1이네요. 끝.
리미트 구하세요. 답은 2. 됐죠? 새로운 문자 t에 대해서 뭐 교점의 개수, 미분 가능한 점의 개수, 불연속 점의 개수 등등을 ft라 하자. 그때 ft 가지고 극한 문제 많이 만들거든요. 수에서.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때도 t를 우리가 직접 변화시켰어. 지금도 우리가 n을 직접 변화시키면서 교점의 개수를 눈으로 찾아봐야 돼요. 알았죠? 모의고사 너네들이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것처럼 단원별로 안 배우지. 맞지? 뭐 1형식 단원, 2형식 단원 이렇게 나눠져 있니? 아니지. 맞지? 그리고 뭐 문법을 공부할 때는 몇 가지 좀 유형을 나눠서 공부할지 모르나 영어는 보통 어떻게 공부해요? 모의고사하고 수능 공부한다 치면 수능의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빈칸 추론형, 예를 들어서 주제 파악형,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글 순서 배열형 보통 이런 유형별로 나누지. 수학은 단원별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수학도 유형이 있습니다. 빈칸 추론 유형이 있어. 수학에도. 알았죠? 도형의 활용 유형이 있어. 수원에서 보통 나오겠지. 얘는 뭐예요? 새로운 문자 t로 정의된 함수라는 유형이 있어요. 보통 수투에서 나옵니다. 지금처럼 미적분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같은 유형이에요. 알았지? 자, 마지막 108번에 2번 가보고 마무리 지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거는. 그치? 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급수라는 녀석의 명칭이 무엇냐면요. 쉽게 생각하세요. 수열의 합 배웠죠. SN. SN도 결국은 N에 대한 수열이다. 의 극한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의 합을 먼저 쓰는 거예요. 시그마 공식을 쓰든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쓰든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쓰든 그러고 나서 미적분 단원에서 배웠던 극한을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가 바로 급수입니다. 끝났어요. 기호로 나타내자면 급수의 정의는 극한이야.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 색깔 바꿀까? 극한이야.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뿐? SN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 있는 것뿐이. 한 번 더. 그럼 너희들은 뭘 하면 된다? 극한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시그마를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진행해주세요가 끝이에요. 알았음? 그럼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공식 나온다 안 나온다? 등비급수를 제외한 그 나머지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갑니다. 보기 1번 가볼게요. 보기 1번 뭐예요? 1 플러스 점점점점점점. 자, 여기까지만 바라보자. 내가 어디까지 밑줄 그었지? n까지. 이게 뭐야? 수원에서 배웠던 이 녀석입니다. 거기서 이제 플러스 점점점을 해보자. 무한대로 늘려가 보자. 답은 뭐예요? 무한대요. 끝. 여기도 간다. 여기까지만 해보자. 뭐예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에요. 여기서 뭐 해주세요? 플러스 점점점 리미트를 풀어주세요. 얘 0으로 가네요. 답은 2분의 3이에요. 이게 다야. 단계적으로 시그마를 먼저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미트 풀면 된다고. 알았음? 이게 급수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별거 없죠? 수열의 합만 한 번 더 계산을 해주면 돼. 자, 보기 2번. 너희들이 풀어봐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한 방에 나와 있는 녀석. 자, 한 번만 더 볼까? 뭐라고 보통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AN에 대해서 N을 1부터 무한대로 가세요. 절대로 이렇게 한 방에 진행하지 말고요. 단계적으로 끊어가세요. 알았죠? 자, 지금도 보면 어때?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녀석을 뭐 해줄 거예요? 끊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먼저 시그마를 풉니다.
k는 1부터 n까지의 시그마만.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거 언제 배웠어? 원에서 배웠죠. 무슨 형? 원래는 부분문수로 나와 있는 녀석을 부분문수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이 속어형. 1 넣어주면 1 빼기 2분의 1, 2 넣어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넣어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속어 하다 보면 남는 건 뭐예요? 1분의 1 남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남을 거야. 맞지? 그 녀석에 대해서 한 번 더 무한대로 보내라고. 그럼 어때? 얘가 0으로 가죠? 답은 얼마? 1 하면 끝나는 거야. 밑에 2번은 생략할게요. 알았죠? 쟤도 속어형. 원래는 루트 플러스 루트 분의 1이었을 거야. 해서 속어형 바꾼 다음에 푸는 그 문제라고요. 됐나요? 자, 다음. 그럼 이번엔 당신들이 한번 풀어봐요. 여기 보면은 막 분수식의 급수 계산 막 하는데 결국 뭐냐? 부분문수죠. 부분문수입니다. 부분문수고요. 부분문수예요. 부분문수라고요. 분모가 3개 곱해진 녀석 부분문수만 기억하고 가자. 보통 수원에서도 설명 한 번씩 합니다. 자, 부분문수 공식 뭐다? A 곱한 녀석 이름 뭐다? 뒤에 것 빼기 앞에 거의 역수에다가 앞에 것만 가지고 역수로 뒤에 것만 가지고 역수로. 자, 분모가 3개의 곱이 되어 있는 상태에도 부분문수 공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뒤에 것 빼기 앞에 거 분의 1에 가운데 걸 중복해서 2번 씁니다. AB분의 1에 BC분의 1이라고. 기억할 수 있겠죠? 부분수 3개짜리 공식이니까 이것도 외워요. 이거 나면은 끝나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자, 한 번 더 당신들이 풀어봐요. 몇 번? 개념 익힘 1. 뭐 하면 된다? 부분합 SM부터 구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예요? 보통 심플합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심플하죠. 왜? n번째를 줬거든. 안 줘도 너희들이 풀 수 있어야 된다. 밑에 것처럼. 자, 위에 거 어쨌든 갑시다. 1번 뭐예요? 먼저 시그마부터 해결을 해주자면 어떤 시그마예요? k는 1부터 n까지 가는 동안에 분모가 어때? 1, 1, 2, 1, 2, 3, 1, 2, 3, 4, 1, 2, 3, 4, 점점점점 n까지. 자, 이게 바로 n번째 항, k번째 항이다. 그치? 어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역수꼴. 맞음?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더 계산합시다. 뭐예요? 2로 묶어내주고 나면 남는 게 시그마. 아, 왜 K라고 해놓고 N으로 썼니? 자, 그래서 분모는 뭐예요? K는 1부터 N까지 가는 동안에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뭐 쓰자? 부분문수 써보자. 그럼 뭐예요? 요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1, 2, 3, 4 쭉쭉쭉쭉 넣어주다 보면 뭐가 나와? 1 남을 거고 n 플러스 1분의 1 남을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붙여주면 돼요? 마지막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자. 그럼 뭐야? 얘 0이니까 답은 얼마? 2. 끝. 답 나왔니? 맞게 풀었니? 자, 두 번째. 2번도 한번 가볼까요? 2번도 뭐예요? 이번에는 n번째. k번째 항이 안 주어져 있네. 마찬가지. k번째 식을 찾으러 갑니다. 요 안에서 규칙을 먼저 찾으세요. 뭐예요? 2k의 제곱 맞지?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2의 k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1 분의 1. 자, 뭐가 보여요? 합차가 보이나요? 2k 마이너스 1과 2k 플러스 1. 맞니? 한 번 더 쓰고 갈게. k는 1부터 2k 마이너스 1과 2k 플러스 1입니다. 1부터 n까지 가는 동안에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분수 쓸 수 있겠죠?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얼마? 2분의 1. 그리고 남아있는 거 써주면 뭐예요? 2k-1분의 1에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자, 1 넣어주면 1 빼기 3분의 1. 2 넣어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속어 바로 되네. 그래서 남는 거 2분의 1에다가 뭐예요?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남는다. 맞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앞에다 뭐 붙여주면 됩니까? 리미트. 얘가 0으로 가네요. 답은 얼마예요? 2분의 1. 끝. 밖에 풀었니? 됐음? 됐음? 성훈 씨 알겠어요? 원에서 나오는 시그마. 수열합 계속해서 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수원 공부가 필요해요. 수열의 합단원, 시그마 단원. 알았음? 넘어갑니다. 너무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뭔가 말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활용이네. 자, 개념의 킴 2번과 개념 킴 3번 두 개 같이 풀어보세요. 자, 가자.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2n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 언제 배웠어? 수학 상이죠. 나머지 정리죠. 그래서 뭐예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얼마? 2n을 집어넣어주면 나머지가 된다. 맞지? 기억나요? 그래서 뭐예요? 2n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1. 뭐예요? 합차죠, 합차. 그게 바로 an입니다. 끝났네요. 더 설명 안 할게요. 아까 방금 했던 거랑 너무 똑같아서. 알았지? 자, 두 번째 개념의 킴 2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일까? 아, 맞네.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수학 상에서 배운 거죠. 어떻게 보면. 뭐 x절편, y절편 찾아가지고. 맞죠? x절편 얼마예요? x절편 얼마 나오디? y가 0 나오도록 하는 x값 넣었을 때 나오는 x값 얼마? 2n-1분의 1 분의 1. y절편 얼마예요?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뭐야? 2n 플러스 1분의 1. 자, 그러면 또 뭐예요? an은 넓이입니다.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2이 곱한 거. 뭐야? 또 이거네. 이제 지겨죽겠다, 그치? 이것도 너무 똑같아서 생략할게요. 아예 식 자체가 똑같으니까. 알았지? 벌써 세 번째니까 생략. 끝!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급수입니다. 어때요? 쉽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쉬었냐? 아, 쉬었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급수와 극한의 관계. 자, 나는 이제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급수와 극한의 관계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얘들아. 급수가 수렴한대. 리미트 SN이 수렴한대. 그러면 있잖아. 이건 쓰지 마. Sn-1은 어떻게 돼? 아, 써라. 얘는 어떻게 되게? Sn-1의 극한은 어떻게 되게요? 여보세요? AN의 리미트가 알파로 간대. AN 플러스 1의 리미트는 알파라고 할 거야. 2n의 리미트는 알파로 갈 거야. A의 3n-1의 리미트는 다 알파로 갈 거야. AN뿐만이 아니라 SN도 수열이라 그랬죠. 그럼 SN도 Sn-1의 리미트 어디로 갈 거야? 알파로 가겠니? 그러면 Sn에서 S의 n-1를 뺀 녀석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Sn 마이너스 리미트 Sn-1이라 구할 수 있겠니? 근데 얘랑 얘가 둘 다 어디야? 알파로 간대요. 얼마예요? 그러면은 얘가 뭐야? SN에서 Sn-1을 뺐다는 게 뭐야? 맞지? 그게 어디로 간다고? 0. 자, 간다. 결론입니다. SN이 수렴하면 AN은 0으로 간다. 자,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얼마다? 0이다. 다시 한번. 급수와 극한의 관계 어떻다?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 역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역은 아니죠. 주어진 명제의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름. 즉, 극한이 0이라고 해서 항상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야.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하지만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대우는 참이에요.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알았음?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 하지만 극한이 0이라고 해서 모든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극한이 0이 아니라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 참거짓 문제로 내기 딱 좋은 명제가 나왔죠? 알았어요? 잘 기억해두세요. 한 번만 더. 정은아,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어떻다?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항상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항상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자, 마지막.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야, 여기 좋은 거 있다. 극한이 0이지만 급수가 발산하는 n분의 1. 너네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n분의 1의 리미트 합을 리미트 구하세요. 즉 n분의 1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급수 계산하시오.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알았지? 얘는 뭐야? 설명을 안 하고 있네. 왜 발산하는지. 이건 기억을 해둬. n분의 1의 급수는 뭐다? 발산합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마 문제 있을 거야. 알았죠? 물론 발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겠지. 자, 뭐 그런 식으로 쭉쭉쭉 나옵니다. 참고지 판단하는 문제. 자, 갑시다. 급수가 발산하면 설명해 보세요. 왜 급수가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리미트를 찾아보면 얼마 나오잖아. 1. 0이 아니니까 발산합니다. 끝. 얘가 발산하는 이유 설명해 보세요. 리미트를 구해보면 뭐니까? 3분의 1. 리미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도 발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참고지 나올 거라고. 알았죠?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거는 참고지 판정형 문제 좀 이따 뒤에서 풀어볼 거고요. 급수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 급수가 뭐야? 한 번만 더 물어보자. 급수가 뭐라 그랬어, 다현아? 글씨 왜 이래? 급수가 뭐였죠? 내가 아까 써준 정의. 수열의 합의 극한. 시그마의 리미트. 자, 급수의 성질은요. 시그마의 성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리미트의 성질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짬뽕시켜서 만든 건데 너네 시그마의 성질 기억나? 수원 거예요. 수열 두 녀석의 합을 계산하시오 할 때 어떻게 해도 돼? 따로따로 해도 됐었죠. 맞아요? 빼기도 시금 어디 갔냐? 기억나요? 두 번째, 이게 먼저다 원래. 어떤 수열의 상수배를 한 녀석의 시그마는 어떻게 계산해도 된다? K를 시그마 밖으로 뽑아내도 된다. 맞니? 시그마 AN과 BN이라는 수열의 곱은 시그마 AN과 BN으로 두 번째, 시그마 AN과 BN의 나눗셈은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으로 나눠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리미트의 성질 기억나요? 성립해야 하네요. 수렴한다면 성립한다. 성립해야 하네요. 수렴한다면 성립한다. 성립해야 하네요. 수렴한다면 성립한다. 성립해야 하네요. 수렴하고 분모가 0이 아니면 성립한다. 근데 시그마가 갖지 못하는 성질을 급수에서 섞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그마가 가지고 있고 리미트도 똑같이 가지고 있던 이 녀석들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안 쓸래.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급수가 수렴한다면 상수배를 해도 뽑아낼 수 있고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해줄 수 있고 뭐 이거는 상수배와 더하기 빼기 합친 거니까 그게 1, 2번. 곱하기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시그마가 성립 못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성질이야. 나누기 꼴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시그마가 갖지 못해서. 그래서 시그마와 리미트가 동시에 갖는, 똑같이 생겼잖아. 비슷하게 생겼잖아. 동시에 갖는 요 녀석들만 그대로 남겨주면 급수의 성질하고 끝나요. 알았음? 그냥 리미트 거라기보다는 시그마 거. 대신 리미트한테서 오는 거는 뭐 하나? 수렴할 때. 발산한다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 알았음?
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바로 개념 익힌 문제 또 가보자. 자, 몇 번을 푸시냐면요. 이번엔 몇 페이지야? 11페이지죠? 개념 익힘 1번에 2번과 뭐야 하나밖에 없네? 1번에 2번 풀어봐. 괄호 2번만. 아, 바로 등비급수 넘어가는구나. 뭐야, 오늘 끝내겠는데? 45분? 아, 교대급수야. 오늘까지 해서 극한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연속 미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너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네. 알았죠? 자, 얘들아, 1번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1번 답은 뭐예요? 암산으로 해봐, 지금. 답은 얼마? 3. 그렇지, 3. 왜? 얘는 급수고 낚이지 마세요. 얘는 극한입니다. 급수가 주어지면 극한은 얼마? 0이다.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A에는 3으로 간다는 얘기지. 낚이면 안 돼요. 2018 아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2018 말도 안 되고요. 자, 얘는 뭐예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역시 급수가 주어져 있고 극한을 물어봤어. 낚이면 안 됩니다. 리미트 an-3n-5분의 n. 얘는 얼마야? 0이란 얘기죠. 리미트입니다. 극한. 근데 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의 리미트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3분의 1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답은 9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2. 얼마? 5가 답입니다. 알았죠? 낚인 사람 손? 아니, 낚인 사람 손 하니까 이상한데? 근데 AN이 수렴한 얘가 수렴하죠.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서는 하지 못했던 그 녀석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해요. 자, 하나 더 가볼까? 자, 그래요. 방금 잘했어요. 방금 선생님, 그럼 이렇게 푼다는 거는 이게 수렴하는 걸 알기 때문에 뜯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는 뜯을 수 있어야 돼요.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원래 정확한 풀이는 이거는 아니기는 해. 어떻게 푸는 게 정상인데? BN으로 잡는 거. 그렇게 풀면 돼. 하지만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수렴할 수밖에 없다를 알고는 있어야 돼. 얘가 발산해. 얘는 수렴해. 얘가 수렴할 수 있겠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푸는 거에 모범 답안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극한 단원이 아니고 극한은 넘어왔기 때문에. 알았지? 근데 방금 이것처럼 원래는 푸는 거 맞아요. 리미트 BN이 뭔데요? 0으로 가는 거 알죠? BN이라는 수열이 뭔데요? AN-3N-5분의 N. 맞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갑니다? 그럼 리미트 AN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리미트 BN에다가 플러스 3N-5분의 N.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3분의 1로 가니까 3분의 1 수밖에 없음.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긴 하겠지. 극한 단원이었다면. 알았죠? 응? 좋은 질문 갑니다. 원래는 그렇게 푸는 게 맞으니까. 자, 다음. 2번도 풀라 했냐, 내가? 아니네, 없네. 자, 마플 교과서 특강. 너희들은 교과서 특강이라 돼 있죠? 12페이지로 잠깐만 갈게요. 거기 이름 뭐라 돼 있어요? 상의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 자, 나는 이름 뭐라 붙여놨어요? 교대급수. 얘들아, 지금 밑에 보기 1번, 보기 2번, 여기가 이제 힌트가 될 거다. 이 문제들이 이제 예시 문제가 될 건데, 잠깐만, 다른 문제 있나? 잠깐만 있어봐요. 다른 문제 좀 볼게요. 이게 더 좋으면 이걸로 가고. 없어요. 자, 가자. 보기 문제로 예를 들어서 바로 갈게요. 자, 고개 들어봐요. 자, 이 문제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요. 이게 만약에 다 플러스거나 뭐 이런 식이라면은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뭔가 똑같은 녀석이 부호 반대였다가 갑자기 식을 또 바꾸면서 부호도 바꿨다가 또 식을 바꾸면서 값을 바꾸면서 부호도 바꿨다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부호를 바꾼다면 식도 똑같은 규칙으로 계속 바뀌어야지.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가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하는 거를 식 한 방으로 설명을 못 합니다. 이런 녀석을 교대급수라 불러요. 똑같은 값이 부호가 풀마 반복하는 거. 자, 이때 이 교대급수를 푸는 방식은요. 갑니다. 마이너스부터 할까? 이런 식으로 변한 걸 교대급수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이 녀석의 수렴 발산 조사 방법. 어떤 식, BBCCDD 맞지?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냐면요. 어떻게 간다? 리미트 S에 2n을 구해요. 짝수 번째만 더한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짝수 번째 것들까지의 합을 보란 얘기야. 두 번째, 홀수 번째 녀석까지의 합도 다시 구해보세요. 그때 두 녀석이 수렴할 겁니다, 아마. 그때 1번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은 수렴이라는 결과를 내주시면 되고요. 알파와 베타가 다르다면요. 발산이라는 결과를 내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진동입니다. 알파와 베타를 진동한다. 알았음? 자, 가보자. 수렴 발산 조사해보세요.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나? 얼마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죠? 얼마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맞죠? 중간에 두 개는 사라졌잖아. 뭐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4죠? 짝수 번째 것들까지의 합을 살펴보니까 어때? 2분의 1이 남아있고 마이너스 뒤에 뭔가 자꾸 하나씩 남아있는데 그 녀석이 3분의 2였다가 4분의 3이었다가 5분의 4였다가 뭐야? 꼴로 간다는 얘기지. 얘의 리미트를 보라는 얘기야. 뭐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뭔 말할? 뭔 말할? 자, 두 번째. 홀수 번째까지 합을 갑시다. 뭐예요? 2분의 1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홀수 번째까지 합 또 2분의 1 나오죠. 그 다음 홀수 번째까지 합 또 2분의 1 나오죠. 어때요? 둘이 같아야 달라요? 발산합니다. 하면 끝나요. 정확하게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진동한다. 밑에 보기 해설 봐봐. 답 뭐라 돼 있어? 리미트 S2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리미트 S의 2n 마이너스 1은 2분의 1. 둘이 같다 다르다? 다름으로 발산한다라고 마무리 지었죠. 이게 바로 교대급수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아셨음? 아셨음? 자, 밑에 풀이 가리고 보기 2번 너희들이 한번 직접 풀어봐요. 자, 밑에 보기 2번 할 수 있겠죠? 알았죠? 해보세요. 이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알았죠? 알았죠? 짝수 번째까지 합 보면 어때? 2분의 1이었다가 1-3분의 1이었다가 1-4분의 1이었다가 어때? 1-n분의 1 꼴로 가죠. 어디로 가겠네? 1로 가겠네. 근데 홀수 번째까지 합을 보니까 처음엔 1이었다가 그 다음도 1이었다가 그 다음에 1이었다가 그 다음에 1이었지. 자, 어때? 값이 두 개가 같아야 달라요. 똑같죠? 이번에는 수렴합니다. 얼마로? 1로.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아셨음? 아셨음? 이게 교대급수. 마지막 누구 남았어요? 등비급수 남았습니다. 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 앞단원으로 갑니다. 극한이에요. 지난 시간. 등비 수열의 극한.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 하나 얘기해봐. 뭐였게? 수렴 조건. 뭐였어요? 첫째 항이 0이다 말고. 두 번째 뭐 있었어? 공비의 범위. 어느 범위였죠? 작거나 같다. 맞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은 극한은 어디로 갔었어요? 0으로 갔던 거 기억나요? 여기서는 A로 갔던 거 기억나요?
급수 발산하겠어, 수렴하겠어? 무조건 수렴하죠. 뭐래 미쳤나봐. 발산하죠. 일로 와. 극한은 0이야, A야? A로 가죠. 0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아이고, 첫째 항 0이 아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는 첫째 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리미트가 0이 아니다. 그 말은 급수 수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발산한다. 그럼 얘는 급수의 수렴 조건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되겠지. 급수의 수렴 조건은 뭐예요? 얘입니다. 선생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급수가 0 되는, 수렴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걸 이제부터 식으로 밝혀주기만 하면 돼. 간다. 등비급수도 결국 뭐예요?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동안에 뭐예요? a, r의 m-1승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풀 때 뭐 하라고 해요? 리미트는 마지막에 따로 계산을 하라고 하고 등비수열의 극한을 먼저 보라고 하죠. 뭐예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항의 개수승, n-1승 아니다. 여기서 뭐예요? 요 범위에 있다면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수렴하네요. 오케이? 어디로 간다? 1-r분의 a.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옵니다. 등비급수는요, 저 공식 하나만 알면 끝나요. 알았음. 등비급수는 무조건 어디로 수렴한다? 1-r분의 a요. 물론 공비의 범위가 수렴 조건으로 들어간다면.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첫 번째, 뭐다? 당연히 첫째 항 0인 것도 당연히 포함되죠. 만일 첫째 항 0이 아니라면 공비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된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있기만 하면은 극한도 무조건 0이고 급수도 수렴하고요. 그때 극한 값은 어디로 간다? 1-r분의 a로 간다. 외워줄 수 있겠나요? 끝났어요. 등비급수.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됐음? 그러면은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세요부터 출발하겠죠. 또는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써주세요부터 출발하겠죠. 맞니? 조사하세요. 뭐야? 공비를 보라는 얘기야.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수렴하겠어요? 발산하겠어요? 수렴하겠죠. 두 번째, 공비 얼마예요? -2분의 1이요. 수렴하겠어요? 발산하겠어요? 수렴하겠죠. 공비 얼마예요? -2분의 3인 등비수열인 거 확인했니? 등비수열이라고 한 적 있네. 자, 어쨌든 -2분의 3이죠. 수렴해요? 발산해요? 발산, 수발. 여기도 뭐예요?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 즉 마이너스 1점 몇. 마이너스 1보다 작네. 발산하겠죠. 자, 그러면 수렴할 때는 어디로 간다? 1 공비분의 첫째 항, 1 공비분의 첫째 항. 얼마예요? 2고요. 얼마예요? 3분의 2로 갑니다. 끝. 겁나 쉽죠? 등비급수 별거 있어 없어? 진짜 별거 없죠? 오케이? 등비급수가 훨씬 쉽죠? 그냥 급수보다도. 왜? 시그마를 계산 안 해도 되잖아. 그냥 1-r분의 a로 무조건 가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너희들이 판단만 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등비급수가 어때? 훨씬 쉬워진 대신에 활용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너희들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바로 이런 활용형 문제. 자, 더 어려운 활용형 문제 어디에 있냐면 수렴 조건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급수에서 극한에서 했던 거라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있잖아. 어디 가서 이거 다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고 여기 없나? 순환소수가 나오네. 이건 젠장. 여기 있다. 요거예요. 요거.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이거 전까지 숙제라서 자, 오늘 우리 학원 방학 전 마지막 수업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 우리 월수지.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 학원 방학입니다. 그래서 안 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정규반은 쉴 건데 특강반은 수업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시면 돼요. 알았음? 월요일은 학원 자체 방학이고 수요일은 특강은 정상 진행. 알았음?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오시면 되는데 지금 뭐 정규 수업 듣는 사람들이나 뭐 개인 공부하는 사람들, 다른 과목 공부하는 사람들 분명히 좀 밀린 것들이 좀 있을 거라서 요번에 뭐 방학 때 원래 더 많이 풀어야지라고 하다가 요번에 일부러 지금 다른 반 확통반도 미적분반도 일부러 양 조금 적게 나가니까 요번에 잘 해오시고요. 대신 다음 시간에 숙제풀이보다는 개념 설명이 메인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은. 알았지? 자, 숙제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거 잘 보고 해오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잘 가요.